2015년입니다. 2015년은 수천 번, 수만 번 방송에서 매체에서 떠들어줬습니다. 무슨 해라고? 양의 해 중에도 청양의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순한 양 같은 정말 복을 내려줄 것 같아. 그래서 우리도 지금 여기 강의도 1회 산업안전 기사 필기인데 바로 2015년입니다. 2015년에 여러분의 합격을 위한 것이고, 이 문제는 2015년 2회 2016년 계속 연결되겠죠. 그래서 바로 안전한 합격을 위해서 1과목부터 2015년 1회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1과목이라는 것은 바로 뭐죠? 우리 1과목은 첫 번째 과목이 안전관리론입니다. 이 안전관리론은요, 역시 몇 문제가 출제되나요? 20문제가 출제되고 있죠. 역시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항상 모든 기사니까 120문제가 출제되는 거죠. 120문제. 120문제가 출제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6과목이에요. 과목수가 6과목이고, 또 배점이 얼마요? 한 문제당 5점이에요. 그럼 다시 이게 120문제가 되냐? 과목당 20문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한 과목당 100점. 그럼 600점이 되겠죠. 600점. 600점 중에서 여러분이 40%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40%. 40%를 맞는 게 아니고, 제가 40% 이상 얼마? 평균 60점 이상이면 여러분에게 뭐를 준다? 합격이라는 산업안전기사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그 선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1과목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1과목 1번입니다. 1과목은 안전관리론입니다. 1번, 다음 중 사업장 무제운동 추진에서 무제시간과 무제일수의 산정기준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무제일수라는 것은 실근무일수가 사실은 무제일수가 됩니다. 그런데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무제시간은 실제 근무자와 실근로시간을 곱하여서 한자다. 맞습니다. 둘째, 실근로시간의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 건설업 이외의 업종은 하루 8시간을 근로한 것은 무조건 우리는 정확하게 몇 시간 근무했는지 모를 경우에는 하루 8시간을 인정한다. 맞습니다. 셋째, 실근로시간의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 건설업은 1일 8시간, 9시간이 아니고 몇 시간 한다? 반드시 여기는 10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뭐다? 바로 10시간이다. 그래서 이것만 틀리는 거예요. 바로 10시간이 되겠어요. 10시간. 10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답은 몇 번? 3번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함정이 하나 있어요. 건설업 이외에 300인 미만 사업장은 실근무자와 실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은 무제시간 또는 무제일수를 택하여 목표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당연합니다. 건설업 이외에는 실근무자와 실근로시간을 곱하든지 또는 무제시간 또는 무제일수를 택해서 8시간을 곱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에 대한 해설을 했어요. 무제운동시간 계산 방식은 사실 실제 근로자 수 근무자는 단 건설업 이외에 300인 미만 사업장만 이것을 적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사무직은 통상 하루 8시간, 건설업은 얼마? 어려울 경우에 10시간을 한다는 내용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외에요, 계산이 제외하는 거 있습니다. 치료기간이 3일 이내에 경미한 사항은 무제로 계산한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무제와 산업재해가 며칠로 기준한다. 그러면 3일로 기준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산업안전기사 우리 1-9 쪽에 무제운동시간 계산 방식이 정의가 되어 있지만 합격키를 만들어 놨어요. 산업안전기사 합격은 왜 할까요? 그런데 왜 하죠? 우리는 건강과 장수와 뭐요? 건강, 장수, 돈 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산업안전기사 합격이다. 그래요. 두 번째 문제 가도 되겠죠. 2번입니다. 2번은요, 재해 코스트 계산에 있어서 하인리가 아니고 시몬스 방식에 의한 재해 코스트 산정만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우리는 직접비 더하기 간접비는 어느 거요? 하인리 방식입니다. 간접비 비보험 코스트 없어요. 바로 시몬스 방식은 보험 코스트와 비보험 코스트입니다. 그래,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시험이고, 제가 앞에 강의할 때도 수없이 나온다는 증명을 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다. 그럼 1대4 방식 또는 직접비 더하기 간접비 하면 묻고 하인리 방식도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그래요. 3번 가겠습니다. 3번은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 중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내용으로 틀리는 것은 단
산업안전보건법 일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근데 이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일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모든 채용시라든지 작업 내용 변경시라든지 일반 근로자 정기교육에도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보면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내용으로 틀리는 것은 근데 관리감독자니까요, 이것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가 된 내용이 첫째, 작업 공정어, 유해위험 재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은 관리감독자 받아야 되죠. 둘째, 표준안전작업의 방법이라든지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도 해야 됩니다. 셋째,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해야 되고, 넷째,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데 건강증진이라든지 질병 예방 이런 거 나오면 산업보건의 또는 보건관리자의 교육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내용은요, 우리 여기서도 이야기하지만 어디서도 해당된다? 바로 여러분이 이제 합격했으니까 그 다음 시험에 볼 필답형에도 이런 문제가 나오고 역시 우리 교재 1-186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4번은요. 리더십의 행동 이론이에요. 관리 그리드 이론이에요. 관리 그리드 이론은 몇 가지 유형이 있다? 우리 5가지 유형이 있다는 걸 이렇게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뭐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올바르게 연결된 것. 그림으로 보면 하면죠. 이게 관리 그리드 유형인데요. 1에서 1까지는 1로도 1이고 위로도 1, 우로도 1. 이거는 무관심이에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 그 다음에 인기형은요. 오로지 인기에만 사람에 대한 관심만 놓고 일은 전혀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없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인기형이라 그래요. 실제 구구형이죠. 이상형. 사람 관계도 잘하고 일도 잘하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이상형. 또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바로 가업형입니다. 그 다음 5호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술에 술 탄식, 물에 물 탄식. 이걸 가업형이라 그러는데 이번 시험 문제는요. 어쨌든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관리 그리드 리더 유형 중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바로 무관심형이 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요. 5번째 문제를 가죠. 다음 중 교육훈련 방법이 있어. OJT 특징이 아닌 것은 OJT라는 것은 사업 내 직장 상사가 직접 교육하는 거고 추가 교육, 개별 교육에 적합한 거예요. 보자고요. 아닌 것은 다수의 근로자에게 조직적 훈련이 가능한 이거는 뭐예요? 다수의 근로자에게 조직적 훈련이 가능한 것은 어디에 해당된다? 바로 OFJT에 해당되는 거죠. 개개인이 적절한 지도를 가능하죠. 훈련 효과에 의해 상호 신뢰 이해도 높아지죠. 직장의 실정에 맞는 실제적인 훈련이 가능한 게 바로 뭐다? OJT가 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지금 교육하는 방법은요. OJT에 가까워. 왜? 될 때까지 반복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요. 역시 OJT의 특징도 있고 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6번은요. 우리 안전조직의 종류에 대한 것은 안전조직의 종류 알아놔야 돼. 첫째 라인식, 스텝식, 라인 스텝 혼용인데 여기에 참모식이에요. 그럼 참모식을 다른 말로 하면 스텝이라고 해서 아닌 것입니다. 유일하게 참모식은 첫째 경영자의 조언과 자문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특징이죠. 둘째 안전정보 수집이 용이하고 빠르다고 하는데 왜? 밥만 먹고 스텝이라는 것은 안전전담부터로서 뭐야? 안전관리에 대한 연구와 이론을 하는 거죠. 셋째 안전에 관한 명령 지시는 생산 라인을 통해 신속하게 전달된다는데 안전에 관한 명령 지시는 생산 이거는 지시가 신속 정확한 거는 무슨 조직? 바로 라인형에 해당되죠. 그럼 틀렸어요. 안전 전문가가 안전 계획을 세워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조치하는 게 바로 참모식 혹은 스텝형이라 이래 합니다. 또 그뿐 아닙니다. 직계식 다른 말로 라인형에 대한 장점도 우리는 보충학습을 만들어줬고 우리 참고에 1-30 우리 교재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두었습니다. 지금은 바로 2015년 3월 8일 날 봤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행운의 문제 왔습니다. 7번째요. 안전점검보고서에 수록할 주요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안전보고서는 또 일명 체크리스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레포트라고 이제 보고서는 보겠습니다. 첫째, 작업 현장의 배치 상태와 문제점을 수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둘째, 안전교육 실시 현황이라든지 추진 현황도 수록돼야 합니다. 또 안전관리 스태프의 인적사항이라는데 이거 안전점검보고서 내가 스텝인데 내 안전관리 인적사항을 노동부에 우리가 14일 이내에 채용돼서 한 번만 하면 돼.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틀렸어요. 4번 안전방침과 중점 개선 계획에도 안전점검보고서에 해당이 되게 되고요. 우리 안전보고서에 수록될 주요 내용들은 점검, 실태, 재다발, 안전교육, 계획, 안전방침, 보호구, 보호장치, 작업방법, 행동 이런 것도 모두 있고 참고로서 우리는 합격 날개, 합격 예측에 나와 있던 문제를 적중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8번째 문제 보자고요. 8번은요.
재해 사례예요. 기인물입니다. 우리 기인물이라는 뭐요? 재해 발생의 원인을 준 것은 물체나 물건을 가지고 기인물이야. 가해물은 직접 나에게 상해를 준 물체나 물건을 말. 그럼 원인은 뭐냐 보겠습니다. 8번이죠. 기계 작업에서요. 배치된 작업자가 반장의 지식을 받기 전에 정지된 선반이 뭐죠? 우리 기계에서 했잖아. 둥근 공작물을 깎는 거다. 운전식이 변속차의 덮개를 벗겨내고 치차를 저속으로 운전하면서 구비하려고 할 때 오른손이 변속 치차에 맞물려 손가락이 절단되었다. 그러면 손가락이 절단된 원인이나 물체는 뭐가 되겠어? 바로 원인이나 물체. 어디에서 잘렸냐 그랬더니 바로 어디에서? 자, 기계 작업의 반장의 지시를 받을 때 정지된 선반이잖아, 선반. 그래서 봐요. 여기 한번 해설을 넣어서 또, 그리고 답은 몇 번? 선반이 되겠습니다. 여기 또 기인물이라는 건 재해 발생의 주된 원인이라 그래서 우리 원인은 직접 원인과 간접 원인이 있죠. 원인이며 재해를 가져오게 한 근원이 되는 기계, 장치, 물건 또는 환경이니까 불안전 상태를 말 선반이라 그랬고요. 가해물이라는 것은 직접 사람에게 접촉하여 피해를 주는 기계, 장치, 물체나 환경을 말. 그래서 이것은 가해는 손가락에 잘리게 대한 직접적인 것은 변속 치차가 된다.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9번째 가겠습니다. 아이고, 버드의 재해 발생 이론이에요. 우리는 하이니 발생률은 1대 29, 300이잖아. 그럼 버드는 뭐냐? 15건의 경상, 물적 또는 인적 상호가 발생하였다면 무상해, 무사건은 몇 건이 발생하냐고 이걸 알아야 돼요. 실제 우리는 버드의 이론은 1대 10대 30대 600인데 얘가 뭐라 그랬어? 경상이 재해 발생, 경상이 몇 건? 15건 발생했으면 0.5배가 증가한 거죠. 또 다른 말 하면 50%가 증가했어. 50%가 증가했는데 위험 순간을 보는데 여기 바로 얼마 하면 돼? 50%를 곱해주면 당연히 얼마가 돼? 바로 여기서 300을 플러스 50%니까 여기가 15가 되면 여기는 얼마? 반을 더 플러스 시키니까 당연히 얼마? 900건이 되게. 뭐 이런 거는 계산이라기보다는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계산 과정도 다 만들어놔서 실제 600 곱하기 반, 한 배 반이니까 300이니까 900이 되겠죠. 이렇게 0.5로 곱히면 조지는 거죠. 알죠? 항상 1배가 얼마입니까? 1배라는 것은 600배를 이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반이죠. 1.5배 증가하니까 됐다. 이래가 요거 바로 경상에 대한 거니까 그대로 1.5를 증가하시니까 900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10번째 가겠습니다. 10번째는요.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임을 이행하지 않아야 발생할 중대재해입니다. 중대재해는 것은 사람이 죽었다든지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한다든지 똑같은 재해가 10명이 동시에 이런 걸 중대재해로 연간 2건이 발생해서 조치할 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건데 실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요. 가장 먼저 우선적이 바로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이유가 보겠습니다. 이게 이거예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안전보건개선 수립 시행에 명할 수 있는 경우에 어떠할 때 명파? 사업당 중 중대재해가 발생해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뭐? 안전보건개선계획 명령을 내요. 왜? 몇 건이라 그랬어? 중대재해가 한 건이든 두 건이 가리지 않습니다. 중대재해만 발생하면 뭐가 돼? 바로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시행 명령사업장이에요. 둘째, 산업재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 몇 배 이상? 2배 이상의 사업장도 바로 우리는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시행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이고요.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2명 이상 발생하는 사업, 단 1,0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3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작업환경 불량, 화재, 폭발, 누출사고 등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도 역시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 위에 1부터 4번의 규정이 준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따로 정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11번째 보죠. 아이고, 보이죠? 학습 목적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한 것은 뭐라 그래? 우리는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학습의 성과가 얼마나 나타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학습 목적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나타나는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학습 성과라고 그러는데 봐요. 강의 계획의 순서는 첫 번째가 뭐가 돼요? 학습 성과가 들어가는데 바로 학습 성과라는 것은요. 학습 목적이 설정되면 다시 그것을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세부 목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학습 성과에서 반드시 주제와 학습 정도가 포함돼야 하고 학습 목적에 적합하고 타당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수강자의 입장에서 기술해야 된다. 제가요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이유는 다 알아. 더 이상 하면 더 줄여야.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게 제가 10년치를 보십시오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10년치 하루 3시간 열흘만 딱 공부해라. 합격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합격 다 해놓고 너무 빨리 나갔습니다. 또
자기가 무슨 외우는 요령을 왜 안 가르쳐요? 외우는 요령을요, 1450페이지 필기책을 어떻게 외우는 요령을 알아보고 외우는 요령을 하지 안전 공부를 전혀 못한다. 그래서 그런 저의 수강자들 몇 명이에요. 바로 우리는 많으면 10만 명까지 되는데 그 사람을 제가 일일이 다 상대할 수도 없지만 사람은요, 아름다운 정보, 아름다운 얘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정말 있잖아요. 뭐 S라든 이렇게 J라든 쫓는데 실명으로 저 이름을 넣었어요. 그래서 내가 참 힘든다는 얘기를 하나 또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합격을 반드시 선물하겠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2번째입니다. 토의식 교육 방법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나하고 토론하면 토의식 교육이 되죠. 방법, 새로운 교재를 제시하고 거기에 문제점을 피교육점 제기하거나 의견을 여러 가지 방법을 발표하게 다시 깊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요사이 뭐라 그래요? 포럼이라는 말은 원래요, 추가라는 말은 더하자 이런 말도 돼요. 그게 포럼입니다. 그래서 요사이 포럼이라는 문화가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자료나 교재를 제시하고 거기서 문제점 피교육 차이금 제기하게 하는 의견을 여러 가지 방법을 발표하고 다시 깊고 파고드는 문제의 내용을 그대로, 그것이 바로 포럼인데요. 우리 72쪽이 있지만 그 외 심포지엄이라든지 패널 디스커션, 비즈 섹션 이런 것도 여러분이 한 번 더 봐주십사 하는 예습으로 드립니다. 13번째요. 강도율입니다. 강도율은 뭐요? 바로 재해의 강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강도율이란 공식으로 나타내면 근로총시간 수분의 근로실수 곱하기 1000을 말하죠. 그래서 강도율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틀린 것이에요. 사망, 영구 전노동 부르는 근로소요실 얼마? 7,500일로 한 사람. 맞나 틀려? 맞다. 둘째, 신체 장애 등급 14급 근로소 50일로 맞다. 영구 일부 노동 부르는 신체 장애 손실일수에 300 곱하여 아니다. 반드시 300에서 360을 곱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이것은 근로손실일수라고 맹쾌하게 정의한데 의사진단일수라든지 휴업일수 이런 말이 나오면 틀렸잖아. 4번 일시전노동부일수 물론 휴업일수에 맞잖아. 360은 300 곱하여 손실일수로 환산한다. 그래서 365분의 300 하는 이유는 휴업, 요양, 상해, 가료일수 이런 말이 나올 때 365분의 300을 한다. 되겠죠? 그거 표도 다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럼요, 14번째 가자고요. 14번째 보니까 첫 번째, 위험예지율은 뭐요? 무죄운동에서 실시하는 거예요. 위험예지율 사람도 진행 단계가 맞는 것은, 진행 순서가 맞는 것은 첫째는 현상 파악을 해야 돼. 찾아라. 2번이냐 4번이냐. 둘째는 뭐요? 본질 추구를 해야 돼. 셋째는 뭐요? 대책 수립하고 마지막에 목표 설정 또는 목표 설정 앞에 행동 목표 설정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우리는 1-10종 뭐 있다는 내용을 했고 합격 예측도 있고 이거는 어떻게 우리 필답형 시험에도 잘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15번째 가자고요. 산업안전부 화학물질 이게 바로 함정이었어요. 화학물질 취급 장소에서 유해 위험 경고에서 안전보건 표지의 색도 기준 오르고 이걸 잘 봐야 돼. 이거는요, 빨간색으로도 7.5R 44로도 화학물질 취급 장소 유해 위험 경고 맞죠? 근데 여기 있어. 노란색일 때도 화학물질 취급 장소 유해 위험 경고였는데 실제는 어때요? 5R 8.5 12나 7.5R 4 14 두 개 다 맞다고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요, 산업인력공단에서 출제 자체가 잘못된지 몰라도 반드시 여기는 심표에서 계속 연결되는 거고 여기는 떨어진다 그래서 요것만 바로 뭐요? 빨간색 기준만 답으로 해줘가지고 그래서 이게 수험생들이 항의도 많이 들어갔지만 답은 1번이고 이번에 나와도 역시 1번이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그래서 제가 상세하게 서술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어요. 본 문제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정독해야 합니다. 이유는 함정이 있다. 함정을 제가 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째입니다. 교육 실시 원칙상 한 번에 하나씩 나눠 확실하게 이해시키는 단계는 뭐요? 교육 진행 4단계주야. 확실하게 끈기 있게 될 때 하는 게 뭐요? 2단계 무슨 단계? 제시 단계에 적용하는 거죠. 급소를 강조하고 될 때까지 하고 제가 이래 하잖아요. 그런데도 혹시 떨어지는 사람이 불만 갖는데 합격됐어요. 우리 2015년에 저희 강의에서 떨어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도 기억해도 좋습니다. 떨어진 사람 항의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했는데 이 내용은요, 저의 강의를 한 번만 듣는 게 아니고 들을 때 더 이상 안 봤을 때 앞에 수없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번째 가죠. 안전인증 방음부 기막의 일반 구조. 이거는 실기 작업형에도 나옵니다. 기막에는 이거 일반 구조를 사실 안 봐도 되겠더라. 보자. 기계 구조상 네이도에 잘 맞을 거. 이건 네이가 아니고 웨이더에 잘 맞아. 그래야 귀걸이가 돼. 안경도 제가 있죠. 껍데기 내는 속으로 들어가. 보나 안 보나 답이 1번이 되잖아요. 둘째, 기막이를 착용해서 기막의 모든 부분이
착용자의 물리적 손상을 유발시키지 않아야 되고, 셋째, 사용 중에 쉽게 빠지지 않을 것. 저도 이렇게 안경을 자꾸 올려요. 빠지면 안 돼요. 그 다음 기막에는 사용 수명 동안 피부 자극이라든지 피부 질환, 알레르기 반응 혹은 그 밖에 다른 건강상의 부작용도 일으키지 않아야 되고, 이런 것이 우리 작업형에도 출제되는 내용 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17문제를 했는데 드디어 18개로 가보겠습니다. 18번째입니다. 18번째는요, 우리는 동기부여예요. 지금 여러분 안전기사 합격하십시오 하는 것도 뭐요? 동기부여가 되겠습니다. 레윈의 법칙 알죠? B는 FP에서, P는 뭐예요? 우리 바로 사람의 개성이에요, 개성. 개성인 가운데서도 뭐냐고 하면 이걸 가지고 개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B는 행동을 나타내는, F는 함수고, P는 개체를 가지고 연령, 경험, 심수상, 성격, 지능, 소질이라든지, E는 심리적 환경으로 인간관계, 작업 환경. 이 내용을 잘 하는데 P보다는 오히려 E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이 나오고, 제가 앞에서는 E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요. 19번째 보겠습니다. 우리는 맥그르그의 XY 이론이에요. XY 이론은, X 이론은 나쁜 거죠. 돈만 밝히는 거예요. Y 이론은 성선설이에요. 좋은 내용인데 처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X 이론과 Y 이론에 관한 관리 처방은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런데, 첫째, X는 돈을 줘야 되고 Y는 자기 스스로 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목표에 의한 관리는 Y예요. G가 놔두면 G가 스스로 해요. Y 이론의 관리 처방 맞습니다. 직무 확장도 Y예요. 상부 책임제도 강화도 X예요. 분권화의 권한이면 Y예요. 그래서 이게 관리 처방에 대한 봐요. X 이론은 경제적 보상, 내가 돈이라 그랬죠. 둘째, 권위주의 리더십, 면밀함과 엄격한 통제, 상부 제도의 강화, 바로 조직 구조의 고충성입니다. Y 이론은요, 스스로 나왔던데 민주주의 리더십 항의, 분권화의 권한과 위임, 목표에 의한 관리, 직무 확장, 비공식 조직 활용, 자체 평가제 달성, 이런 것이 바로 뭐가 된다? Y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드디어 우리는 뭐예요? 안전관리론의 20번째 마지막 문제야. 틀리고 싶어도 틀릴 수 없었던 20문제였다. 보죠. 휴먼에러를 정의하는 사람의 실수, 사람의 오해, 이런 뜻이에요. 레벨을, 단계를 분류할 때 작업 조건이나 작업 형태 중에서 문제가 생겼대요. 그것 때문에 필요한 사항을 할 수 없는 에러를 가지고 뭐라 그래? 바로 세컨드리 에러죠. 내가 하고 싶은데 다른 말 2차적인 것에서 뭐가 있어가지고 뭐가 원인이 돼요. 그래서 재해의 원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보겠습니다. 1차 실수를 우리는 프리메어리 에러, 주가오, 작업자 자신으로부터 발생할 실수고, 2차 실수를 작업 형태나 조건 중에서 문제가 생겨 발생할 실수. 그 다음에 커맨드 실수는 지시가오라고 하고, 직무를 하려고 해도 필요한 정보, 물건, 에너지 등이 없을 때입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1과목 뭘 했어요? 안전관리론이라는 과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 과목은 두 번째 과목으로서 인간공학과 시스템 안전공학에서 여러분을 안전을 합격으로 2015년 2회, 2015년 3회 또는 2016년, 2017년 21세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